슈캉 타임머신의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조선 최고의 과학자이자 발명가인 장영실입니다. 장영실이요? 너 장영실이 몰라? 알거든? 알겠어. 우리 두 대원들 다투지 말고요. 우리 응대장은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장영실 알고 있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지난 화에서 세종대왕을 처음 만났었잖아요. 네. 만나고 나서 우리 두 대원들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저요. 대장, 전 집에 돌아가서 야채 많이 먹고 반찬 투정 1년도 안 했어요. 저도 세종대왕님을 따라 책을 읽었더니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오,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특히 어린이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존경하는 위인이라도 어린 시절은 여러분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위인들을 만나면서 좋은 점들을 배워나간다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두 대원은 장영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저요. 해시계를 만들었어요. 바보야. 해시계가 아니라 물시계거든. 해시계거든. 잠깐! 물시계. 우리 두 대원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요? 장영실이 물시계와 해시계를 다 만들었어요. 우와, 해시계와 물시계를 모두 장영실이 만들었다고요? 대장, 장영실은 천재예요? 장영실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라면은 천재가 맞긴 하죠. 그리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장영실 하면 좀 임팩트 있게 기억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천민에서부터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에 해당되는 종삼품, 대호군의 직책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들 기억하시는 거죠. 대장, 장영실은 물시계와 해시계 말고 또 발명한 것들이 있어요? 장영실은 세종대왕의 총애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 아래 활자에 해당되는 갑인자, 그리고 추구기 같은 여러 과학기구를 만들었죠. 대장, 대박. 근데 대장님은 발명품 없어요? 나? 갑자기? 네. 발명품을? 네. 근데 왠지 대장님도 발명품이 있을 것 같아요. 발명품이라. 장난이에요. 대장님 무슨 발명품이 있겠어요? 야, 이소민! 진짜 있는 줄 알았잖아. 있겠니? 잠깐만. 그래요. 은대장은 발명품이 없어요. 대신에 발명된 걸 돈 주고 사는 걸 좋아하긴 해요. 자, 마이 갓. 우리 이제 여기서 또 지난번처럼 세종대왕을 이 은대장이 아주 재미있게 강의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장영실을 강의할게요. 여러분들 대장. 또 집중 있게 은대장의 강의를 봐주면 됩니다. 집중! 네. 또 사라질 거예요, 근데? 사라질 겁니다. 그럼 눈을 감았다가 떠볼게요. 몇 점인지 모르겠네. 둘, 셋. 여러분들 드디어 저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막장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막장 드라마의 필수 핵심 요소가 하나가 있죠. 바로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입니다. 이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을 가진 인물이 바로 장영실입니다. 여러분들 검색 사이트에서 장영실을 쳐보세요.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부 다 물음표로 뜹니다.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이기도 하죠. 세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장영실의 아버지는 중국 원나라에서 건너온 기와인이고 어머니는 기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영실을 태종 이방원이 아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세종도 장영실을 아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만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장영실의 아버지가 왜 한반도로 왔는지, 장영실이 어떻게 성장을 해서 궁궐에 들어올 수가 있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두 가지 설이 등장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장영실의 아버지가 동래현에 벼슬을 하고 있었고 그때 어머니 기생을 만나서 낳은 자식이 장영실이다. 어머니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아들인 장영실은 어쩔 수 없이 노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설은 장영실 집안의 족보에 따르면 사실 장영실의 아버지는 고려시대 말에 장관급에 해당되는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이 건국되면서 장영실의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리죠. 그리고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 역적의 집안이 되었던 장영실,
노비가 될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는 기생, 여동생도 같이 노비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런 거는 다 설에 불과하고요. 여기서 확실한 거는 장영실의 아버지는 중국 원나라에서 건너온 기화인이었다라는 거. 장영실은 오늘날로 치면 다문화 가정 출신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노비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본인의 능력과 재능만으로 종상품, 대호군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라는 거. 장영실은 태종 이방원 때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능력을 꽃피웠던 시기는 세종대왕을 만나서부터죠. 그리고 세종대왕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간이와 혼천이라는 천문 관측기구를 만듭니다. 이 관측기구를 바탕으로 천체의 운행을 파악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별의 위치와 태양의 위치, 시간을 측정하고요. 고도와 방위까지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장영실은 시계도 만듭니다. 먼저 해의 그림자의 길이를 가지고 시간을 측정하는 해시계입니다. 앙부일구죠. 이 앙부일구는 세종의 애민정신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표시하는 눈금자리에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물 그림을 새겨 넣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드나다니는 드넓은 거리에 지금으로 치면 광화문 우체국 앞에 있는 해정교, 종묘 앞에다가 시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앙부일구는 하나의 문제점이 있죠.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물시계죠. 바로 장영실의 자경루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흔히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물시계는 자경루다. 삐 틀렸습니다. 물시계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영실의 자경루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 물시계입니다. 자경루, 이름 그대로 스스로 친다라는 시계죠. 물의 흐름을 이용한 물시계에다가 시간이 되면 스스로 알람을 울리는 알람 장치가 가미된 게 바로 자경루, 물시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러 자경루에서 장영실은 옥루를 만듭니다. 이 옥루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앞에 만들었던 혼천이와 물시계를 결합한 게 옥루 되겠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장영실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질병을 앓고 있던 세종은 7호차 온천행을 준비합니다. 이때 왕이 타는 가마를 장영실이 준비를 하죠. 그런데 가마가 부서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장영실은 불경제로 곤장 80대와 함께 모든 관직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역사 속에서 등장하지 않죠. 세계사에 길이 남을 과학기구를 만든 장영실이 가마 하나를 제작하지를 못했다? 약간 의구심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영실을 시기했던 세력들이 사주를 한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거를 중국 명나라가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기화인 출신이었던 장영실을 명나라 소환을 요구했다라는 거. 그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을 조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기록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맞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죠. 이렇게 우리는 짧지만 장영실의 출생의 비밀부터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시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